안녕하세요. 임정순 교수예요. 오늘은 급성 신부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장에서 공부한 거는 신장 요로의 건강 문제와 간호에서요. 구조와 기능 그리고 검사 파트 공부를 하셨고요. 2주차에 배뇨장애 해서 요실금 요정체 신장결석 요로결석 공부를 하시면서 신장 관련 신생물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3주차에는 염증성 질환과 사구체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많은 양이 있었고 나름 쉽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번만 듣고 이렇게 넘어간다면 이해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시간을 내셔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책을 찾아보시고 하셔서요. 꼭 머리 안에다가 잘 넣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신장 파트는 모든 환자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환자들의 그 인풋과 아웃풋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장 파트에 대해서 관리를 못 하신다면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좀 큰 부분을 놓치고 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먹는 거 잘 먹는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소변이 잘 누는지 응가가 잘 되는지 특히 소변이 잘 되는지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서 염두에 두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성 신부전이라고 하면요. Acute Renal Failure라고 해서 ARF라고 얘기하고 이것도 의학용어 굉장히 중요한 의학용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주시고 Acute Renal Failure 보시면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병태생리와 증상 그리고 간호 과정에 대해서 간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전은요, 급성 신부전, 만성 신부전 두 개로 나눠지고 있잖아요. 두 가지 다 한꺼번에 보시면 레날 페일료다라고 정의를 보시면 신장의 기능을 안 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장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건 이 신장의 신원이 파괴가 되면서 그리고 다른 부분에 신장의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신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고요.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면서 혈액 내 노폐물 여과라든지 배출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신부전이다 한다. 신장이 개점 휴업했다. 나는 일을 안 하겠소.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신부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성 신부전과 만성 신부전이 나눠진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예후가 적절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게 급성 신부전입니다. 그러니까 급성 신부전은 완치가 된다. 고쳐질 수 있다. 신장이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성 신부전은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비가역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가역적, 얘는 비가역적.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성 신부전은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뭐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 뭐 폐혈증에 걸렸다든지 어떤 출혈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혈량이 줄어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따 등등 여러 문제들이 생겼을 때 생기는 거고요. 만성 신부전은 급성 신부전은 그래서 갑자기 좀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요. 만성 신부전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렇게 파괴가 되면서 점차 상태가 나빠지면서 결국은 말기까지도 넘어가서 결국은 신대체요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신대체요법이라 하면 뭐예요? 투석이라든지 이식 이런 것들이 신대체요법이죠. 결국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침범 네프론은 각 네프론의 사구체율이 저하된 게 급성 신부전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사구체 여과율이 괜찮아지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죠. 근데 만성신부전은 기능하는 네프론 수가 아예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하는 게 줄었기 때문에 얘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구체 여과율이 점점 이렇게 떨어져 가는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자, 급성신부전은 기간은 2에서 4주 정도, 한 3개월 미만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부분 2주 정도 지나면 어떤 뭐 폐혈증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것들은 항생제 잘 듣고 CRRT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돌아오죠. 근데 만성신부전은 돌아오지 않는다. 혈색소 농도는 급성신부전인 것 같은 경우는 정상이다. 하지만 어떤 다른 원인들, 뭐 출혈이 있거나 이런 다른 원인들에 의한 혈색소 저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신장 때문이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 금방 됩니다. 하지만 만성신부전은요, 혈색소 농도가 떨어져 있는데 만성신부전에 가서 이건 왜 그런지를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신장의 크기는 급성신부전에선 정상이에요. 하지만 만성신부전에서는 이 기능하는 네프론 수가 감소된다는 것은 신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조직이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장 크기가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급성신부전의 신성골이 영양증이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신장으로 인하여 뼈가 감소가 뼈의 골밀도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뼈에 의해서 나타났다. 이게 신성골이 영양증이거든요. 급성신부전에서는 그럴 만한 시간이 뼈는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뭐가 만들어지고 뭐가 확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신성골이 영양증은 급성신부전에서는 없어요. 하지만 만성신부전에서는 나타난다. 말초신경병증이다. 이렇게 되면 그 노폐물이 여기 그 신경에 작용을 해서요. 손의 저림 현상이라든지 손끝 발끝이 아우 아파요. 손을 대면 아 피부 아파요.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이게 말초신경병증인데 저리는 증상들 이런 것들이 급성신부전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성신부전에서는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니까 이 두 개의 급성신부전과 만성신부전의 차이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급성신부전에서는 가역적이다. 만성신부전에서는 비가역적이다. 이거 두 개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신부전은요, 사구체의 어떤 여과율이 급격한 저하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부분 또는 완전히 손상된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게 급격하게 갑자기 발생이 됐다. 신장의 여과 기능이 갑자기 상실이 되었지만 회복은 가능한 상태다. 핍뇨가 있고 체내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면서 축적이 되고요. 아조테미아가 나타나고 비유행 크레아티닌이 상승을 한다. 수일 또는 수주일 사구체 여과율 급격한 저하로 인한 이뇨 기능의 저하로 해서 물 배출이 안 되고 노폐물 배출이 안 되는 상황. 수분 과잉, 전해질 불균형이 나타나는데 저나트륨, 물이 안 빠졌잖아요. 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몸 안에 물이 많아요. 전해질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물이 많아지면서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고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되지 않으면서 고나트륨 혈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고나트륨 혈증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거는 수축과 관련이 돼서 결국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끔 하는 게 고나트륨 혈증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대사성 산독증과 요독증이 나타난다. 해서 대사성 산독증이다 이렇게 되면 또 먼 나라 이야기 한번 또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사성 산독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ABGA 검사를 하게 되면 보통 나타내는 게 산도, 그죠? 그리고 산소 수치, 이산화탄소 수치, 그다음에 중탄산염, 아니다. 맞네. 중탄산염, 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보통 폐하, 산소, CO2, HCO3 마이너스, 그다음에 세츄레이션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산도다 이렇게 되면 지우고, 산도 폐하의 정상 범위는 얼마예요? 7.35에서 7.45 맞죠? 자, O2의 정상 범위는 얼마예요? O2의 산소 범위는 80에서 100. CO2의 정상 범위는 35에서 45. 폐하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 HCO3 마이너스는 22에서 26 이렇게 나와 있죠. 자, 7.35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산성, 올라가는 거는 염기성. 맞죠? 자, 여기에 CO2와 이 중탄산염이 호흡성이냐 아니면은 대사성이냐를 할 텐데, 자, 여기에서 CO2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 호흡성, CO2가 HCO3가 많이 내려갔다 이러면은 대사성. 안 나오네. 대사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도 모르겠다. 그죠? 다시 한번. 정상 범위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정상 범위는 여러분들이 국가고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서 이 환자가 뭐 바이카보네이트가 지금 18이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하가 7.2에 여기에 아까 O2가 한 95, CO2가 38, 여기가 18, 세츄레이션이 94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환자는 지금 무엇을 해줘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세요 지금? 여기에 산소 수치 정상, CO2 수치 정상. 그쵸?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산증. 맞죠? 얘는 바이카보네이트이 떨어져 있으니까 대사성. 맞나요? 만약에 7.5다. 95, 38, 뭐 한 20, 한 9? 그리고 96%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HCO3 마이너스 이 중탄산염이 26까지가 정상이었잖아요. 지금 얘는 올라가 있죠. 얘도 지금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염기. 얘는 딴 데는 다 괜찮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사성. 그러니까 대사성 염기증, 메타볼릭 알칼로시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사성은 요 바이카보네이트, 바이카보네이트 요거만 보시면서 핸들링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 자체가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도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얘가 떨어져 있잖아요. 당연히 얘도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얘를 두 개를 보고 대사성이다. 얘를 보고 산증이다, 염기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호흡성 한번 볼까요? 호흡성은 CO2 가지고 간다 그랬죠? CO2와 산소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가는데, 보세요. 우리가 대사성이다 이러면 바이카보네이트가 여기에 어디야? 신장에서 얘가 흡수되고 배출되고 이렇게 되면서 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사성이고요. 호흡성은 이 O2와 CO2가 이게 이제 걸리는 거니까 얘가 걸리니까 호흡성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산증부터 해볼게. 자, 7.1이다. 7.1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O2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호흡성 산증한다 그랬지? 호흡성 산증하면 O2가 많이 떨어져 있겠네? 그러면 잠깐만 O2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O2가 한 68 정도 돼. 그러면은 CO2가 한 CO2도 한 60 정도 이렇게 되고 여기가 대사성이 아니니까 얘는 정상이고 세츄레이션은 요 정도 됐으면 세츄레이션은 거의 한 82%? 이 정도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여기가 산증. 얘는 괜찮잖아? 그럼 대사성 아님? 얘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얘는 호흡성 산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CO2가 많이 쌓였잖아요. 그쵸? CO2가 올라갔죠. 그렇게 되면 이 CO2를 날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소를 올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과호흡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호흡기 할 때 배우셨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ABGA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됐으면 과호흡을 시켜서 산소를 올려주고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낮춰주고 이런 걸 하는 거죠. 환자가 근데 뭐 어떤 질환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목이 졸려가지고 호흡이 안 됐어. 그러면 CO2가 쌓이고 O2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산증이 이제 쓱 생기기 시작하겠지? 근데 이때는 이제 뭐 내가 하여튼 격투를 해서 이렇게 그 목을 조르던 사람을 쳐냈어. 그러면 나는 그때는 뭘 하고 있니? 환자가 보통은 어떻게 했어? 환자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과호흡을 시키고 있는 거야, 본인이. 그러면 60에서 68 이렇게 되어 있던 O2와 CO2 농도가 이제 정상화가 되겠죠? 그러면 한 7.45, 이제 산소가 CO2가 35, O2가 95, 바이커브 그대로 거고 얘는 98%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화가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근데 이 과호흡이 환자의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못하게 됐다. 그렇게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벤틸레이터를 꼽아주는 거예요. 호흡기를 꼽아서 일부러 과호흡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셔를 주고 산소를 더 주고 그 호흡의 횟수를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요. 호흡의 횟수를 늘려주고 프레셔를 주고 이렇게 되면 과호흡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호흡성 산증은 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는 호흡성 알칼리증은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7.55, CO2가 한 18 정도, PCO2가 18 정도, 그 다음에 O2가 100, 일관성 있게 봐야 되는데. 자, O2가 한 100, CO2가 한 18 정도. 그 다음에 바이캅은 그대로. 세츄레이션은 100%겠지. 이게 뭐예요? 과호흡, 부부싸움. 싸웠어. 니가 오늘 죽고 살잖아, 이러면서 막 싸웠어. 뭐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뒤로 빡 기절하고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호흡성 알칼리증이 되면서 이렇게 몸이 꼬이고 막 이러면서 넘어가죠. 그래갖고 응급실에 보통 실려오죠. 부부싸움 하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조용히 뭘 갖다 줍니까? 뭘 갖다 줬어요?
봉다리 갖다 줬죠. 봉다리. 그래서 비닐 봉다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닐 봉다리 갖다 주면 콧구멍에 이러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맥도날드 종이 봉다리예요. 햄버거 넣어주는 거. 큰 거 말고 종이 큰 백 말고요. 그 한 개 넣어주는 봉다리 있잖아요. 예, 그거 갖다 주고 호흡을 이렇게 하면요. 저절로 본인이 내신 CO2를 마시면서 CO2 레벨이 올라가면서 이게 점점 이렇게 이렇게 됐던 꼬였던 게 이제 좀 풀리고요. 환자가 안정이 되면서 집에 가시게 되죠. 만약에 근데 신경성 흥분으로 너무 심각하다 이러면 결국 안정제 좀 맞으시고요. 좀 자고 일어나면 좀 괜찮으십니다. 그리고 원인이었던 부인인지 남편인지 모르지만 그 둘 중에 하나가 빨리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산염기 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사실은 여기서 보상성이다 어쩌다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복잡해지니까요. 일단 제가 가르쳐드린 내용 자체만 가지고요. 머리 안에 꽉 넣어놓으세요. 그냥. 알겠죠? 여기에 산염기 불균형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항상 나오고 있고 국가고시에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한 번만 딱 기억을 해놓으시면 절대 이거는 뭐 이렇게 빼박 아예 틀릴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게 되면 산염기 균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대사성 산증, 대사성 산독증 같은 이야기예요. 대사성 산독증이란 이야기를 이제는 아시겠죠? 그렇죠? 여기에 대사성 산독증은 급성 신부전인 것 같은 경우에 대사성 산독증은 아까 HCO3-의 재흡수가 안 되고요. H+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사성 산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는 나중에 어떻게 해결을 할지는 여기 HCO3-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비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본은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라고도 얘기하고요. 비본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비본이라고도 하고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도 하고 중탄산 나트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 말을 쓰지만 비본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우리가 거기 20cc 시린지 안에 20cc 앰플 플라스틱 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EKG 카트 맨 위에 장 이렇게 딱 맨 위에 칸을 열어도 비번은 항상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 까만색 라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커플로 보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쓰여 있고요. 영어로는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라고 써 있고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비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독증일 때는 이제 비본을 주면서 이제 해결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급성 신부전의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807페이지에도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그림을 다음 장을 먼저 보실게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신장이 이렇게 있죠. 신장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레날 페일류에 어큐트 레날 페일류에 신장의 문제는 여기 신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성이라고 얘기해요. 신성은요. 여기 보시면 감염이라든지 독소, 약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블러드 서플라이가 좀 줄었을 때 이럴 때 많이 생기는데 다른 거는 다 제치고요. 요런 어떤 약물이라든지 독성에 의한 거 염증에 의해서 지 몸뚱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신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신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신장 이전에 있는 거 여기가 프리레날입니다. 신장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프리레날은요. 대부분이 요 블러드 프레셔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러드 플로우가 어떤 방해를 받았거나 플로우가 떨어졌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어떤
심각한 인절이나 아니면 어떤 질병에 의해서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신동맥 협착증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떤 거예요? 어떤 플로우가 떨어진 거죠. 그 안쪽에 내막에, 그러니까 혈관 내에 죽상이 생기면서 신동맥 협착증이 온 거잖아요. 혈류가 떨어져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떨어져서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신전성. 그래서 신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후성이다. 여기 나와 있어요. 신후성은 신장 이후에 신장이 여기 이렇게 플로우가 지나가서 신장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이게 신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포스트 레날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 obstruction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가 유리널리 플로우가 이 obstruction이 갑자기 생기면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요거는 보통 여기 전립선이 좀 커져 있다든지 어떤 스톤에 문제가 있다든지 브레드 투머가 있다든지 어떤 인저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거는 뭐다? 신후성이다. 신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장을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요, 여기에 보시면 신전성, 이거는 관류와 허혈에 의해서 생기는 신혈류의 감소에 의해서 생긴다. 체액 부족과 심박출량 감소, 기타 등등의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거는 한 55에서 70% 정도가 차지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성이다. 신성. 이거는 신질환 또는 신독성 물질로 인한 실질 조직의 파괴가 일어난 거다. 그래서 신독성 물질에 노출이 됐거나 뭐 급성 세뇨관의 괴사가 있거나 간질성 신염이다. 이렇게 이런 물질들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고 이거는 보통 25에서 한 40% 정도가 생기는 것이고 여기에 독성 물질로 혈관 수축 반응 및 염증성 변화로 인한 세뇨관의 손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데요. 보통 원인은 sepsis에 의해서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폐혈증, sepsis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이제 신성이다. 신후성은 요록의 폐색에 의해서 생긴다 그랬죠. 결석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전립선 비대라든지 요도 협착, 요거는 보통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급성 신부전의 단계로 이제 보시면 급성 신부전은 시작기, 핍뇨기, 이뇨기, 회복기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시작기는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기간을 시작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청에 있어서 크레아티닌과 비유에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조직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실질 조직에 뭔가 사구체가 별로 기능을 좀 못하고 뭔가 내 안은 아프다 사인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증상은 보이지 않는 게 시작기다. 핍뇨기는요.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서 지속되는 단계를 핍뇨기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소변이 안 나오는 때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허혈성인 것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나타나고요. 독성이 약물일 때는 한 7일 이후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 소변량이 400cc 이하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한 50% 정도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핍뇨지만 이렇게 탈수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비중의 차이는 없어요. 만약에 탈수가 돼서 소변이 안 나왔다면 이 비중이 올라가겠죠. 그거는 이렇게 만들 게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기능 자체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비중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비유한 크레아티닌 올라가 있고 혈중 포타슘, 마그네슘, 인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증가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혈중 칼슘 중탄산염은 감소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요독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좀 볼 수 있고요. 이뇨기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핍뇨기를 지나서 기간이 좀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2에서 6주 정도에 시작이 돼서 한 1에서 3주 정도 지속을 하다가 비유엔이나 이제 크레아티닌 상승이 이제 멈출 때까지를 이제 이뇨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핍뇨기를 지나서 소변 풀렸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는 그래도 소변이 안 나오지 않고 소변이 풀렸다는 거는 이 환자는 어느 정도
돌아올 회복의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서요. 우리가 소변 터졌다고 되게 좋아해요. 이 환자는 이제 곧 괜찮아질 거라서 희망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여기에 그 소변이 풀리긴 했지만 이제 해서 이제 좀 전해질 같은 게 이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정상화로 이제 가려고는 하지만 아직은 정상은 아니고요. 이 환자가 아직은 핍뇨기에 정신을 못 차리다가 여기에 이제 물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농축할 능력이 없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보시면 돼요. 농축할 능력이 없어서 얘가 확 지나가는 거라서 여기에 지나친 이뇨로 인한 저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진 정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한 크레아틴은 계속 증가되어 있는 양상 보이고 있고, 자 소디움 감소, 포타슘 증가, 탈수, 여기에 이제 이런 이온들에 있으면서 탈수까지 이런 증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대사성 산증은 여전히 좀 보이고 있고, 요때 집중장애, 발작, 혼미, 혼수같이 뇌와 신경계에 질소 노폐물이 쌓여서 이런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게 이뇨기입니다. 아직 정상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요게 이제 괜찮아지면 이제 회복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회복기는 이제 한 번 또 괜찮아졌다고. 아까 얘가 핍뇨기에서 이뇨기로 이제 넘어오고 회복 단계긴 하지만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회복기로 간다 하더라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계속 시간을 두고 이제 좋아지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요때는 회복기니까 이제 좀 정신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이 증가하고 비유한 크레아틴이 감소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정상이 이렇게 그 일렉트로라이트도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제 정상 수치로 이렇게 제자리를 이제 잡아가는데, 근데 요때 회복기로 이제 왔다고 해서 또 완전 방심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가 중증도와 합병증에 따라서 회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회복기로 왔다 하더라도 계속 신경을 좀 쓰면서 환자의 케어를 급성 신부전과 관련된 케어를 계속 장기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부전의 혈청 변화를 좀 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자, 혈청 전해질은 포타시움이 있고 소디움이 있고 칼슘이 있고 중탄산염, 그다음에 마그네슘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포타시움입니다. 그리고 소디움은, 그다음에 칼슘은 이가이온,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포타시움은 신장의 배설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포타시움 수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포타시움과 소디움, 칼슘 수치 이거는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특히 소디움 수치와 포타시움 수치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타시움이 배설 능력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근육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포타슘 수치가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여기 부정맥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요 부정맥이 나타나면 여기에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 한 그거를 6mm 이퀴버런트로 이제 일단 보고 있고요. 심전도상에 나타나는 증상들 요거가 국가고시에 뻑하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전도송에 나타나는 게 높은 T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P, QRS, T가 이렇게 보였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P, QRS, T 이렇게 해서 얘가 톨T, 키가 큰 T 해서 톨T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높은 T, 그 다음에 여기 QRS가 넓어진다. P, QRS, 너무 심하게 넓어졌는데. 그 다음에 T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ST 분절의 하강 P, QRS, 하강, T 이렇게. 이 하강이 좀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이런 증상들,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톨T, 높은 T
요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심전도상에 하이퍼칼레미아, 높은 파형의 그 톨티, 키가 큰 T가 나타났다.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하이퍼칼레미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게 그게 돼요. 심장에 문제가 일어나대.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안정시에 세포 내에 칼륨, 여기 밖에 나트륨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고, 나트륨은 1가잖아. 나트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흥분을 했다. 이렇게 되면 나트륨이 안에 들어오고 칼륨이 나가죠. 이렇게 하면서 근육 수축이 일어났다가 얘가 안정시가 되면 다시 이렇게 칼륨이 안으로 들어오고 나트륨 밖으로 나가고. 그래서 안정시 이렇게 되는데 얘가 칼륨 수치가 너무너무 많이 높아. 그러면은 얘가 들어가고 나오고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잖아. 그치?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심장에 마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환자가 사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포타시움 보셨고요. 소디움이다. 이렇게 되면 소디움은 그리고 이게 포타시움은요. 여기에 치료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뒷부분에 보시면 제가 따로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포타시움 하이퍼칼레미아일 때 고칼륨 혈증일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를 한번 따로 정리를 해 보시겠습니다. 자, 소디움 수치는 정상이거나 저하예요. 저하. 물이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몸에 물이 많은 상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용질은 그대로인데 용매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탕은 그대로인데 물을 많이 넣어서 닝닝해진 그런 이제 상태. 그래서 소금은 조금인데 물을 많이 부었기 때문에 하이포나트레미아 상태가 되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여기에서 신세뇨간의 소디움은 손상으로 소디움을 보존하지 못하고 체액이 과다함의 희석성 저나트륨 혈증, 체액 과다로 고혈압, 우려성 심부전, 폐수종을 유발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뭘 해야 하냐면 이뇨제 투여해야 돼. 이뇨제. 그리고 투석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수분과 소디움 제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칼슘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 그래서 위장관에서 칼슘 흡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타민 D가 신장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저 칼슘 혈증은 부갑상선 호르몬부터 이 호르몬 부갑상선을 막 자극을 해서 호르몬을 막 자극을 해서 분비가 돼 가지고요. 그 본에서 또 칼슘을 빼 가지고 혈류에 칼슘을 높이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뼈가 약해지고 병리적 골절이 일어나고 이게 뭐예요? 신성골 이영양증 이게 되는 게 생기는 거죠. 인은 증가합니다. 인이 증가합니다. 칼슘이 유리될 때 인도 함께 유리돼서 혈중 농도가 증가되고요. 그리고 신장에서 인의 배설이 저하돼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료는 읽어봐 주시고요. 중탄산염이 이제 저하가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사성 산증에서 수소의 완충제로 사용이 되는데 신세뇨간의 기능 저하로 이게 중탄산염의 재흡수의 기능 장애가 생기면서 결국은 이제 투석을 하고 그다음에 중탄산 보충제. 아까 중탄산 보충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 비본, 중탄산 나트륨 다 같은 말이고 영어로는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를 이제 주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마그네슘은 증가된다 해서요. 여기에 혈청 전해질의 변화는 이거는 문제를 치사하게 내기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의 증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급성 신부전의 계통별 특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한 번씩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 비뇨기계에 핍뇨가 나타나고요. 요량이 줄지 않는 경우도 한 30% 정도가 된다. 그리고 아까 이게 이 신장 급성 신부전의 단계에 따라서 소변량이 차이가 났었죠. 그래서 그 단계에 따라서 요량을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신전성과 신성일 때 좀 차이가 있는데 신전성일 때는요.
보통 혈류가 좀 줄어서 지금 생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 비중이 약간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면서 소듐 농도가 요중 소듐 농도가 좀 떨어지고, 신성일 것 같은 경우에는 요 비중이 떨어지거나 고정이 되거나 요중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거나 이런 증상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기계는 신전성일 때는 혈압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저혈압, 그 다음에 신성일 때는 고혈압 증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심전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제가 여기도 빨간표를 해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 꼭 정리를 해봐 주시고, 그래서 5.5 이상일 때를 고칼륨 혈증이다 라고 했었고, 여기에 톨티, QRS 와이드닝, 서맥, 심정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호흡기계는 물이 잘 안 빠지니까 물이 계속 차오르죠. 폐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환자가 호흡곤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쿠스마을 호흡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가 아까 폐하가 한 7.1 정도 되고, 만약에 CO2가 한 35, PO2가 한 8, 90 정도 되고, 여기가 바이카보네이트가 한 12 정도 되고, 세츄레이션이 한 99% 이렇게 된다고 보면 대사성 산증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사성 산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쿠스마울 호흡을 하는 거예요. 쿠스마울 호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빠르고 깊은 호흡이잖아요.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쿠스마울 호흡 언제 들어보셨어요? DKA 때 들어보셨죠? 당뇨성 케톤 산증, 그때 할 때 그것도 대사성 산증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호흡을 막 하는 거예요. 나름 몸 안에 산도가 있기 때문에 산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흡이 알칼리증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과호흡하니까 알칼리증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호흡 횟수를 올리고 깊게 크게 숨 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과호흡 증상이 나타나면서 요게 조금 해결을 좀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쿠스마을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조금 올라가요. 한 7.2 정도 올라가는데 여기 CO2가 다 날아갑니다. 22, PO2가 건 한 100 정도까지도 올라가고요. 여기 요 대사성 산증은 뭐 그닥 비본을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2 그대로고 여기는 한 100%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쿠스마을 호흡을 열라해가지고 바뀐 ABGA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응급실에 DKA로 실려온 거예요, 환자가. 그래서 ABGA 결과를 학생이 가지고 온 거지.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과호흡해가지고 쿠스마울 호흡해가지고 이렇게 수치를 나타내는 거라고 우리가 너무 신기해하면서 이렇게 재미는 좀 그렇고, ABGA가 이렇게 바뀌는 거 보고 너무 막 신기해하면서 막 그랬고, 수치로만 봐도 환자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막 설명을 제가 학생한테 해줬더니 눈에 보이는 듯 보이시냐며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수치만 봐도 환자의 상태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래서 쿠스마울 호흡 해서 이렇게 대사성 산독증의 폐의 보상기전이다 라고 해서 쿠스마울 호흡을 한다 라는 거를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계는요, 자세 고정불능이라든지 여기 손 떨림 증상들, 그다음에 진전, 호흡, 혼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전신 부종, 체중 증가, 복수 이런 것들이 차고요. 혈액계는 좀 이게 장기간으로 길어진다면 빈혈 등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사작용은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이니까요. 보시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단검사는 과거병력 사정에서요,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혈청 크레아티닌, 비유행 크레아티닌 검사에서 2개 다 상승하는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소변 검사,
해가지고 여기에서 좀 보신다 이렇게 되는데 뭐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로만 좀 봐주시고, 여기에서 요비중으로 봐가지고 ARF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해서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던 부분이니까 보시고요. 신장 초음파 검사, 그 다음에 신장 스캔, CT MRI, 그리고 역행성 신호조용술, 신생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ARF와 관련 간호 진단은 신기능 장애와 관련된 체액과다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감염 위험이라든지 영양 장애, 피로, 불안, 부정맥, 대사성 산증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목표는 환자의 신장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고 체액과 전해질의 정상 균형을 유지하고요. 불안 감소시키고 추후 간호에 대한 필요성 이해 및 이해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보신 목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RF의 원인 치료와 수분 섭취 조절인데요. 수분 섭취 조절은 이 환자가 소변이 막 나가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물을 계속 때려부으면 환자가 부종이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일 소변량에다가 인센시블 로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인풋과 아웃풋이 지금 같은 상황인 거죠. 우리가 병원에서 보시면 환자의 인풋과 아웃풋을 똑같이 맞춰서 인풋이 2000이면 아웃풋도 2000이어야지만 땡땡이로 보잖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인센시블 로스가 뭐예요? 호흡이나 땀이나 침이나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측정하지 못하는 그런 수분 소실과 관련된 게 인센시블 로스고, 보통 대부분의 환자가 인센시블 로스는 500에서 800 정도죠. 그러니까 환자가 2000 들어가고 인풋이 아웃풋이 1500이다. 이러면은 지금 인풋과 아웃풋이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거를 계속 맞추잖아요. 이렇게 맞추면 이 환자는 지금 포지티브 500인 거예요. 맞죠? 인풋과 아웃풋 봤을 때 포지티브 500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의 이제 조절은 여기에 일일 소변량, 우리가 일일 소변량이 보통 한 1200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환자는 지금 한 400 정도다. 아니 500이라고 볼까요? 500 정도다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한 500 정도를 더 주는 거예요. 소변량, 여기에 수액량, 이렇게 해서 이 환자는 한 1000cc 정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용량을 맞춰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환자가 신정성 신부전인 경우, 그 다음에 신장 혈류 증가를 위해서 이제 수액 공급을 하는데, 요때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좀 이뇨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뇨제를 주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수액 공급을 해서 이거를 체액 과다되는 거를 예방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핍뇨성이다, 소변을 많이 못 본다, 만약에 라식스를 주고 이뇨제를 줬는데도 별로 그렇게 효과를 못 보고 계속 소변이 못 나온다 이렇게 되면 수액 공급과 이뇨제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하이퍼칼레미아가 있었죠. 그쵸? 이 환자는 포타슘을 섞인 걸 더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많이 쓰는 게, 성인에서 많이 쓰는 게 NK2, NK2라고. 성인에서 많이 쓰는 게 NK2, NK1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대부분 여기는 나트륨과 포타슘이 섞여 있고 얘도 나트륨과 포타슘이 섞여 있는데 약간의 조성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섞여 있는 거 말고요. 보통 안 섞여 있으면 DW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DS라고 한다든지, 셀라인이라고 한다든지, 그냥 노멀 셀라인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써야지, 이런 K 들어가 있는 것들 쓰시면 안 되시겠죠? 자, 이뇨제를 사용하시는데 프로세마이드, 라식스를 투여하시는데요. 이거는 가장 루프형 이뇨제로 해서 초강력 이뇨제입니다. 그래서 이뇨제를 써서 환자가 소변을 좀 보신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만약에 이뇨제가 효과가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투석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전해질 조절과 관련된 것들은
고칼륨 혈증 같은 경우는 심정지 위험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심전도 점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 있다 이렇게 되면 심전도를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EKG 모니터링. 네, 그래서 심전도 점검, EKG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시기를 통한 칼륨 조절, 그 다음에 이온 교환 수지나 솔비토를 구강 직장으로 투여한다. 그래서 칼리미네이트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시기를 통한 칼륨 조절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기를 통해서 가는 거는 포타시움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뭐뭐 있었어요? 바나나, 안 바나나, 오렌지, 그리고 감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바나나죠. 그래서 신투석하고 있고 상태 안 좋은데 물론 이제 먹을 수도 급성 신부전에 뭐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겠지만 셉시스나 뭐 이런 거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좀 웬만하면 못 먹겠지만 이게 뭐 약간 기간이 좀 지연이 돼서 만약 먹을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되면 이런 바나나 안 바나나, 오렌지, 감자 이런 것들은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이 조절을 통해서 칼륨 조절을 하고요. 자, 그리고 고칼륨 혈증에 대한 조절은 뒤에 또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시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고인산혈증은 우리가 인 섭취를 제한하고요. 인결합제제 구강 투여해서 이게 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칼슘 혈증은 칼슘 글루코네이트 정맥 투여하시면 되겠고요. 저나트륨 혈증은 채색 희석으로 응한 것은 수분 제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칼륨 혈증부터는 지금 시간이 좀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 고칼륨 혈증은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봐요.